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해석할 때는 주식시장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필요 없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자, 1월 30일에서 2월 1일 개최된 FOMC 대부분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 폭을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 0.75%에서 0.5%까지 내려놨었죠. 대부분이 0.25로 낮추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럼 0.25. 우리가 예상한 대로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율 2%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유지한다. 지금 유지하고 있죠. 3월까지는 나올 것이고 6월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하면은 목표치에 다다른다. 단 경제 상황에 따라서 최종 금리 수준이 목표치가 상승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 요 정도까지만 이제 특이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특이사항이 아니에요. 기존에 다 얘기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위험들 대부분은 이제 wait and see, 그러니까 관망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인트루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매파적인 의견을 하는데 이게 만일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 의원이 얘기잖아요. 원래부터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블라드 총재 같은 일부 매파적인 의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이 이제 부풀려가지고 전체 의견인 것 마냥 정말로 이렇게 흘러갈 것 마냥 이제 쏟아냈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착각은 no. 이렇게까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다우지수 쉬었고 나스닥 지수도 쉬었다. 그냥 하락이 이렇게 나왔고 하락을 정체하는 정도 나왔다.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할 타이밍이겠죠. 뭐 조금 더 흔들고 가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격이 나와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도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코스닥 나스닥 움직이고 있었는데 12,000포인트 넘어가느냐 이게 맥점이잖아요. 핵심은 여기에요. 12,000포인트를 넘어갈지 말지. 끝.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큰 틀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틀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바뀌면 말씀드리겠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최근에도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바뀐 게 없어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길만 하고 바뀔만 하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괜히 쓸데없는 그 뉴스 기사 한두 개 보고 정말 이 표현이 맞는 거 쓸데없는 기사들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장은 갈 길을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연장해 드리면은 자, 코스피 지수는 어때요? 지금 박스권 그냥 갇혀 있다. 끝. 2400 이탈했어요? 아니요. 여기 흔들어도 사실 상관없다. 흔들어도 어차피 회복될 거고 방향은 위로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보통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흔들고 갔죠. 흔들고 움직였다. 흔들고 움직였다. 이런 것처럼 여기를 한번 흔들고 회복되기만 하면 2400 다시 위로만 올라오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2400 아래로 내려갈 시장이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흔들어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갈 길 찾아서 먼저 가는 거고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시장인데 굳이 작은 움직임에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수급은 어때요? 관망. 주식시장은 다 관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관만 샀네요. 기관이 사긴 뭘 삽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산 게 뭐 있어요? 투신, 사모펀드 뭐 200억씩 사고 연기금 뭐 여전히 뭐 소폭이지만 매도하고 있고 누가 삽니까? 금융투자요? 금융투자는 뭐다? 선물 9천 계약 매도했죠. 9천 계약 매도한 거에 대해서 일부 매수가 들어온 건데 그렇잖아요. 2,500억이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도 매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의하면 이거 매수가 훨씬 더 크게 잡혔어야 되는데 매수 금액이 안 크잖아요. 이거 실제로 매매한 거는 이 비차익률은 던진 거라고요. 차익 실현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기계가 한 거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없어요. 오늘은 관망이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외국인은 선물 매도 우려감이 과했구나 하고 5천 계약 그냥 다시 산 거 끝. 오늘 수급은 뭐예요? 관망.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관망.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말았죠. 1%대 상승 보이다가 한 0.5% 가까이 내줬잖아요. 끝. 딱히 뭐 볼 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 나온 거예요.
많이 밀렸다, 박스권 하단이다, 기술적 반등. 코스닥은 밀린 거 있습니까? 아니요, 밀린 거 없어요. 코스닥은 원래 상승 중에 여기 횡보하면서 잠깐 쉬다가 800포인트 그냥 이렇게 빼꼼하고 한번 내밀어 봤다가 다시 그냥 제자리 횡보 구간으로 온 것 뿐이에요. 오늘 뭐 했어요? 아래 하단 살짝 흔들었는데 흔들었다고 해봐야 뭐 크게 못 밀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0.6%대로 아래 꼬리 달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냥 확인하는 과정 정도잖아요. 그럼 수급도 그대로 아직 살아있구나. 수급 안 빠져나간다. 외국인이 코스피 이제 14조에서 이제 13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죠. 자, 기간별에서 제가 뭐 거의 최근에는 거의 매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자 13조 5천억 맞죠? 이렇게 매수해 놓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9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13조 5천억 매수해 놓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작년 4분기부터라고 했어요. 코스닥은 언제 설 연휴 이후부터 해서 1조 원 정도 9,927억이니까 1조라고 할게요. 자 1조 원 수준 매수해 놓고 그리고 관망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급 그대로다. 외국인들 많이 매수했는데 안 빠져나갔네? 그러면 올라가야죠. 얘네가 뭐 이거 먹으려고 올라왔겠어요? 먹은 것도 없어요 지금은. 매직 구간 평단가 하면은 먹은 게 없어요. 여기서 매도하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끝. 깔끔하죠? 삼성전자 62,500원 쪽으로 그냥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아래로 한번 흔들고 이 안으로 해서 넘어가면은 위로 가는 거예요. 달리는 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다. 오케이 끝. SK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같이 협업을 하니까 9만원 구간은 뭐다? 무죄다. 지난번에 7만원 구간도 무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30%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은 어때요? 지금도 무죄다. 이 구간에서 조정 마칠 때쯤 사는 건 무죄예요. 9만원 구간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일시적으로 소비가 뭐 위축되네 어쩌네 해도 메모리 이 반도체 수요가 줍니까?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줄어도 여러분 지금 올해 CS 핵심하드 뭐예요? 로봇, AI, 그죠? 디지털 헬스케어, UL스케어죠.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메타버스, UAM, 자율주행, 반도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쪽이잖아요. 그럼 이 업황이 어떻게 나빠집니까, 여러분? 이게 7만원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외 변수 때문에 내려간 거지, 뭐 정말로 뭐 이게 적자 전환해서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금 어마어마한 매출과 성장세와 영업이익으로 보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비가 위축된 것도 있지만 메모리 시장은 주적이 소비가 아니고요. 소비도 맞는데 지금 주적은 소비가 아니고 인텔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텔이 CPU 출시가 늦어질수록 대기 수요만 남아 있고 이 교체 전환이 계속 늦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DDR4에서 5로 전환하려면 이거에 맞는 CPU 있어야 되고 그 CPU에 맞는 소켓을 가진 메인보드 있어야 될 거고 예. CPU, 메인보드 뭐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게끔 메인보드가 바뀌면 나머지도 다 바뀌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이 CPU 출시가 항상 늦어. 한 발 늦어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메모리 이 기술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텔이 항상 늦어요. 심지어 인텔은 뒤쳐졌죠. 한번 미세나노 공정 10나노 이하로 내려갈 때 뒤쳐졌었잖아요. 그때부터 인텔이 계속 한 발 늦어요. 설계 능력은 정말 외계인이 설계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술적으로 너무나도 대단한 설계 능력, 아키텍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쪽이 미세 공정에서 밀린다. 그래가지고 계속 늦어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적은 소비도 소비인데 소비도 한몫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텔이 늦어지는 게 적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인텔이 CPU 출시 늦어진다,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양산은 했는데 CPU가 안 나와. 팔 수가 없어. 재고가 쌓이죠. 그러다 소비가 조금 위축된대. 그러니까 재고가 조금 더 쌓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적자 전환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은 겨울은 계절적 비수기다. 그리고 나서 봄에서 여름 되면은 수요가 회복될 것이고 아무리 수요가 위축돼도 필수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눈치 보느냐고 자금 집행 줄여놨던 IT 기업들, 데이터 센터들 자금 집행하면은 어차피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 길 가는 건데 한번 주춤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당시에 작년에 이때였죠. 봄에서 여름쯤에 또 말씀드린 게 에이 이쪽에 뭐 11만 5천 원 뭐 이렇게 와 있는 이런 구간 이런 가격권 한 2년 생각하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 전쟁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한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야 뭐 재작년 9월부터 뭐 금리 인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파월이 고집 부리다가 늦게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강화되고 더 늦어진 거잖아요. 거기다 중국 봉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한 2년 정도 보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한 주씩 모아가시면 된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보다 좀 빠른 게 차라리 과도하게 밀린 종목들인데 억울한 종목들이 있다. SNS택이나 이런 거는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4만 원은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기존에 5만 원 넘었었고 4만 원은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혹은 4만 원을 두들기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게 2만 원을 이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찍어 눌렀다. 얘는 미리 선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뭐 업황이 안 좋고 장비주들 발주 안 들어오고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얘는 실적이 나빠져요? 아니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동안 성장성이 조금 정체돼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다가 2021년에 성장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성장성이 확대가 되죠. 그럼 작년에 이 종목은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내렸죠. 억울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속 터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얘는 내려갔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 시도해야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정말 갑갑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거기다가 올해는 뭐예요? EUV의 확산이 나오는 해죠. EUV용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생산하는 기업. 작년에 저렇게 실적이 늘고 올해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 양산 준비까지 끝나면서 공장까지 증설 다 해놨죠. EUV용 펠리클. 우리나라는 반도체 문제가 저 소비나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진짜 문제는요. 정부가 느려 터졌다는 거예요. 저 3년에서 이제 4년 돼가겠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짜리 짓는다고 했는데 그거 첫 삽도 못 떴죠. SK에서 짓겠다고 허가 받고 하는데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그런 거나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죠.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다가 반도체 기업 유치하려고 얼마나 보조금 쏟아붓고 합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치포 K칩스법 같은 경우도 뒤로 쭉쭉쭉쭉 미루고 앉아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첫삽이나 뜨게 좀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나 건의하세요. 그런 건 사람들이 몰라요. 다 정말 소비 때문인가 보다. 아니요. 정부가 느려 터져서 그래요. 지난 정권 중반에 했던 거 이번 정권에도 아직도 안 됐잖아요. 이런 거를 조율을 좀 해줘야 돼요. 지역 뭐 주민들이랑 뭐 조율이 안 됐네 어쩌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정부가 나서서 좀 먼저 조율을 좀 해줘야죠. 국가 먹여 살리는 산업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지어져야 우리나라 펠리클 같은 경우도 왜 늦어져요? 이거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테스트 받을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기술력은 있는데 ASML에서 품질 테스트 하면 되는데 품질 테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받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3만 원대까지는 올라와 있죠. 저는 4만 원도 지나가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을 매매하셨다라고 작년에 2만 원 정도 구간에서 공략하셨어도 지금 이미 50%는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였잖아요. SNS택 같은 것을 바닥에서 기존에 들고 계시는 분들 사실 들고 와도 되는 거고 바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리신 분들 이걸로 교체하시면은 아마도 손실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이걸로 원금 회복하고 혹은 수익 전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셔도 제자리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크게 오르진 못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삼성전자가 400조 넘었고요. 시총이 400조 넘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0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50조, 합치면 얼마? 530조입니다. 영상에 남아있어요 이거. 530조 원인데 이거 들어올릴 만한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거 못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고의적으로 찍어 누르는 악성 리포트를 내면서 찍어 누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나빠서 이만큼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저 심리적으로 누르고 수급적으로 누르고 환경적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억울하다. 이거 2만원 중후반 정도에는 그냥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작년에 이렇게 밀렸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 12,000원 이런 구간 12,000원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서 17,500원 이렇게 해서 정리해도 되는 거고 그냥 들고 가셔도 이거 결국엔 올라오잖아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냐? 얘가 원래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고 원래 거래처가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의 거래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2030 비전을 내밀면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우리 이만큼 하고 TSMC 우리가 제칠 건데 우리랑 손잡자라고 해서 TSMC랑 관계를 끊고 삼성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TSMC랑 삼성이랑은 양쪽 다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밀유지 계약 같은 경우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디자인하우스가 뭐 하냐면요. 팹리스 업체하고 파운드리 업체, 팹리스는 뭐예요? 설계. 파운드리는 생산. 그럼 설계도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옷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그려놨어요. 디자이너분이 디자인을 했으면은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에서 만들 때 옷감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맞는 색감이랑 다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과정을 디자인하우스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제 요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반도체 과정에서도 요 디자인하우스에서 이 연결하는 칩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을 AD 테크놀로지가 하는 거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삼성전자에서 M&A 이슈가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삼성에서 M&A를 해요. 이 기업을 직접 M&A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기업 중 하나 NXP 같은 경우가 있다고 쳐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원하잖아요. 누구라도 원하는데 서로 반대하느냐고 못 사가는 거잖아요. 이거 인텔에서도 사고 싶었는데 못 샀죠. 그래가지고 NXP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삼성에서 바로 생산한다? 아니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여기서 설계한 거를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호환성을 맞춰가지고 이쪽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NXP 원래 어디예요? 거래처가 TSMC. 그럼 TSMC 거래처의 생산량을 뺏어오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을 만들려면은 디자인하우스가 필요한데 원래 TSMC의 거래처 중 하나가 AD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3,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좀 느린 거예요, 시장이. 수급이 이제 좀 들어온 거고. 제가 조금 너무 빠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해드렸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3만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2만원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SNS 택은 4만원은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차이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반도체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유력 카 매거진은 카앤드라이버에서 2024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가 발표했어요. 그냥 아카데미상처럼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모델을 가장 좋은 차 중 뭐 있어라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자 보이시죠? 자 유력하면 카앤드라이버에서 2023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 최고 모델 선정. 현대차에서 몇 개? 코나, 투싼, 펠리쉐이드, 산타페, 산타크루즈, 아이오닉 5, 엘란트라인, 소나타 해서 8개 모델이 최고 모델에 선정이 돼 있다. 좋은 제품이다라고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아, 소울 진짜 오래가네요. 소울 스포티지 소렌토 이거는 진짜 오래가네요. 그리고 텔룰라이드, EV6, 카니발, 리오, 니로 하이브리드, 그리고 K5 9개 모델.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G60, 70, 80, 70, 80, 90 이렇게 돼 있죠. GV60, GV70, GV80, G70, G80, G90 6개 모델 다 뭐 이 정도면 다 선정된 거 아닙니까? 핵심 모델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좀 느린데 전 항상 기아 좋아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기아가 먼저 올라가 있죠 이미. 기아가 보시면 추세도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더 좋다. 그리고 해외 쪽 얘기하면 기아 쪽이 조금 더 이제 맞춤형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현대는 뭐 전차종을 다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차 하면 세단 쪽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건 세단 아닙니까? 현대 하면은 뭐 베스트 모델 하면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기아는 뭐예요? 기아 베스트 모델 하면은 소렌토, 소울, 모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카니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포티지 뭐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쪽은 실용적인 실용성, 해외에서 따지는 실용성, 소형차 경차라든지 아니면은 SUV라든지 픽업 트럭이라 이런 쪽에 조금 더 강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외 쪽에는 입맛에 맞는 게 기아라는 거예요. 기아가 뭐 엄청 뛰어나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회사의 다른 브랜드일 뿐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취향에 더 맞는다라는 거예요. 취향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세단 쪽부터 시작해서 라인업을 다양화했고 다 인정받고는 있죠. 코나, 투싼, 펠리쉐이드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전체적인 라인업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세단 쪽에서 고급형은 이제 제네시스 쪽으로 딱 빼가지고 저쪽도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저는 기아 쪽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과거 더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 이제 현대차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 같으면은 그냥 기아입니다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기아 그리고 현대위아가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현대위아 수급만 부족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죠. 수급이 여기서 더 폭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살짝 부족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대신 좋은 건 뭐예요? 바닥권이잖아요 현대위아. 현대위아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도 되는.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 되고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SL 화신 SL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28,000원 회복되면은 제대로 움직일 겁니다. 수급이 아직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SL 화신 자 화신은 조금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고 조금 양호한 흐름 이제 SL은 요 바닥권에서 횡보고 얘는 약간 올라와서 횡보고 저항 앞두고 있죠. 수급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9,500원 넘어가면 작년에 내내 저항을 받던 9,500원 이 구간 넘어가면 화신 다시 달리는 거예요. 뭐 아진산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된다고 했죠. 얘도 2,700원 넘어가서 수급 붙으면은 얘 수렴 과정 예쁘게 거쳐놨죠. 또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부품주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성우하이텍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이미 날라갔어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성우하이텍은 이미 날라갔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SM 관련주 다시 말씀드리면은 깔끔하게
팩트만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이거 정리해드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28일까지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릴 텐데 SM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12만원은 시작이다. 여러분 12만 6,300원이에요. 12만 6,300원이에요. 자, 그냥 12만 6천원이라고만 칠게요. 자, 여러분 12만 6천원이 현재가인데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한 가격 12만원. 여기다가 던지시겠어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12만 6,300원이면은 저라면은 15만원 아래서는 절대 안 던질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17만원까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부터 17만원 떼도 가능성 있다. 최소 15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이 정도 사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개 매수를 할 거면. 카카오가 하던 하이브가 하던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그럼 SM그룹 쭉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SMCNC 4,500원 이렇게 두들겨주죠. 이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디어유 핵심자 회사라서 얘 안 판다라고 했죠. 얘 그래서 쉬고 나서 22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디어유 같은 경우 뭐 좋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가 뭐 자회사 중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뛰어 올랐었는데 뭐 그냥 요거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리머스 컴퍼니 자회사는 아닌데 자회사는 아니에요. 이건 SK 계열입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였고 지금 SK스퀘어로 넘어가 있는데 2대 주주가 SM이에요. SMCNC하고 드리머스 컴퍼니하고 그 당시 아이리버였죠. AI 이 SK텔레콤에서 AI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AI 스피커 누구를 만든 회사죠. 원래 음향기기 회사였고 그래서 이 아이리버가 드리머스 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하고 콘텐츠 AI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SK스퀘어의 자회사인데 2대 주주로 SM이 들어가 있다. SMCNC하고 주식을 스왑한 거예요. 서로 지분을 교환한 겁니다. SK텔레. 그래서 이쪽이 같이 엮일 수 있다. AI하고 엮일 수 있고 SM이랑 엮일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 양강 구도가 될 수 있다. 왜 네이버가 나오냐? 하이브 얘기 나오면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의 절반의 지분을 네이버가 갖고 있다. 정확하게 49%죠. 하이브가 51%, 네이버가 49% 갖고 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위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이브랑 위버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어유가 갖고 있는 이 버블 플랫폼에 SM하고 JYP하고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유니버스도 버블이 가져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유니버스도 여기서 가져갔어요. 인수했어요. 요거 NC소프트에서 만든 팬덤 플랫폼인데 뭐 아이브랑 뭐 몇몇 뭐 그래도 좀 인기 있는 이제 연예인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 소속돼 있는데 요거를 버블이 디어유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버블하고 위버스하고 양강 체제인데 4대 기획사 중에 SMGIP랑 하이브 YG랑 연합군이 되죠. 그러니까 YG의 2대 주주가 네이버니까 자연스럽게 위버스에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양강 구도가 되는 거다. 하이브가 인수하면은 저 팬덤 플랫폼 독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브는 인수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안 넘길 가능성이 높다. 끝. 자, HLB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그냥 걱정 없이 편하게 보시고 신규 매수 34,000원 구간 내려오면은 요 구간 전후되면은 그냥 제가 볼 때 여기는 무혈입성이 아닐까 싶은데 NDA 신청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겠다가 아니죠. NDA 신청했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끝나요. 그러면 주가 날아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로봇 AI, 뭐 뉴로메카 이런 거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쪽 로봇 대장 로보티즈랑 로보스타가 이제 LG 쪽. 근데 로보티즈 다시 32,500원 건드리고 있죠. 여기서 줄였다가 돌파하면 보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더 들고 하실지. 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여전히 좋고 솔트록스 좋다. 자, CES 엑스마도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 AI 그리고 뭐 올라오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유비케어 뭐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뭐 이런 UL스퀘어 쪽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도 핵심하드 중 하나죠. 메타버스, 넥스트, 알체라, 엘셀바스 AI, IM, 뭐 엔게임, 뭐 뉴프레시,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관련주들 엄청 많죠.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거 이런 쪽 다시 보는 타이밍 왔다. 그리고 우주항공 UAM 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시작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상승한 다음에 횡보 중이죠. 요거 이격 줄이면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세트레가이가 있고 인텔리안테크는 원앱 한국 진출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좀 보일 수 있고 이거 10만원 아래에 있는 거 이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캔코아이어스페이스 얘도 대장에 해당되고요. 얘 저항 돌파하기 시작하죠. 파이버 프로나 뭐 베셀 뭐 이런 거 서현이와 다 볼 수 있고 자율주행 라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넥스트 파인 디지털,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올해의 핵심은 뭐다? 현재 상반기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보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가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된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필요 없는 자이다, 갈 길 갈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셨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정리하시고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공격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큰 수익 내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모두 사랑합니다.